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쭈꾸미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소개에 저희 가게 이야기란 건 제 사연에 저희 가게에 얽힌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가게로 인해 상황에 따라 가족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컬은 가족이란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죠. 그럼 서두는 이만하고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가난한 시골 집안의 삼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난은 했지만 어진 부모님 덕분에 저와 남동생, 여동생은 화목하게 자랐어요. 저와 동생들은 어차피 대학에 큰 뜻이 없기도 했으니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성인이 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두 동생은 서울로 간 반면 전 고향에서 멀지 않은 한 지방 도시에 터를 잡았어요. 저는 자격증도 따고 이직도 열심히 한 끝에 일은 힘들어도 연봉이 괜찮은 회사에 안착할 수 있었죠. 그러다 전 소개로 만난 2살 많던 남편과 나이 30대 초반엔 결혼도 하게 됐어요.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장난기 많고 유쾌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그때만 해도 평범했습니다. 시모와 시부는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나쁜 분들은 아니었고 미혼이었던 시누이도 착해 보였죠. 전 결혼한 지 2년 뒤에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회사가 워낙 야근도 많고 바쁜 곳이었던 데다 현실적으로 휴직을 하기도 어려운 곳이라 전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새 무조건 맞벌이가 필수인 거 알지? 우리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요샌 외벌이론 애 키우면서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 요즘엔 애들도 100일 지나면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 세상이라더라. 당신 언제 다시 취업할 거야? 남편은 내가 100일도 되기 전부터 계속 제게 취업을 종용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차피 저도 가난은 지긋지긋했기에 맞벌이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기왕 쉬게 된 거 아이가 좀 클 때까진 옆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인터넷을 찾아 일찍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계속 제게 취업을 재촉하는 거예요. 아직 출산 후유증으로 몸도 안 쑤시는 곳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집 대출금이니 애 키우는 비용이니 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은 건 맞았기에 전 열심히 취업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있으시다고요? 지금 몇 살이죠? 아, 돌도 안 됐다고요? 하지만 애엄마인 절 받아주겠다는 곳이 도통 없더군요. 또 지방엔 서울보다 구인하는 회사가 현저히 적잖아요. 회사 수 자체가 적으니까요. 그러니 더더욱 취업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몇 번이나 얘기했건만 남편은 제게 계속 취업을 강요했습니다. 세상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 하나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내가 일부러 노는 것도 아니고 나 집에서 독박육아랑 살림하느라 노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좀 보채. 그러니까 진즉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놓지 그랬어. 그럼 이렇게 취업이 어렵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를 왜 꺼내? 답답하니까 그렇지. 답답해서. 저도 답답했건만 그런 남편의 말들은 저를 더욱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결국 아이를 잠시 어린이집에 맡기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인정해주긴커녕 절 창피해하더라고요. 아, 공무원 체면이 있지. 공무원 아내가 편순이가 뭐야? 편순이? 당신 말 진짜 그렇게 할래? 어떻게든 집안에 보탬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사람 직업을 그렇게 비하해? 그냥 장난이야, 장난.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장난이 아니지. 알았어. 미안해. 됐지?
남편은 제가 기분 나빠하면 꼭 끝에 장난이라는 말을 붙이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장난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서운하고 감정도 많이 상했죠. 남편이 절 진심으로 창피해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시모 또한 제게 큰 서운함을 안겨줬습니다. 애초부터 편의점 일을 시작하며 전 시모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볼 일이 있어서 같은 지역에 있던 시댁에 갔던 날, 시모가 갑자기 제게 이러는 겁니다. 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린 네 애 못 봐준다. 네 시아버지도 철물점 운영하느라 바쁘고 나도 건물 미화원 일하느라 시간 없는 거 알지? 네, 걱정 마세요. 벌써 애 보낼 어린이집 다 알아놨어요. 아유, 편의점 알바해서 애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 빼면 돈이 남긴 남니? 내가 이러려고 우리 아들 공무원 만든 게 아닌데. 이래서 내가 똑같은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었던 거야. 네? 어머님, 지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 혼자 좋자고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애 낳느라 하는 수 없이 직장 잃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 너무 서운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공무원 며느리 보고 싶으셨으면 결혼 전에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유, 그래, 그래. 그만하마. 내가 괜히 그러니? 혼자 가족 부양하느라 힘들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러지. 당신은 참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내가 애미 같아도 기분 상하지. 애미야, 미안하다. 저 옆에 내가 없이 살아서 마음이 참 좁아. 시모는 갑자기 공무원 며느리를 운운하며 저를 무시한 겁니다. 시모는 속상해서 헛말이 나왔다고 했지만 참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이좋은 고부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부께서 시모를 꾸중하긴 했지만 그때의 서운함은 참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편과 시모의 저를 향한 구박은 계속됐어요. 여보, 나 배고파. 빨리 밥 차려줘. 잠깐만, 애 목욕만 마저 시키고. 아유, 진짜. 목욕 같은 건 나 퇴근하기 전에 미리 시켰어야지. 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사람 배고프게 만들어? 뭐? 내가 놀아? 나도 애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고 아르바이트 다녀오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었어. 그래도 당신 고생한다고 최대한 집안일 부탁 안 하고 있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배고프면 당신이 차려 먹어. 당신이랑 나랑 벌어오는 돈이 같아? 난 아무리 시대가 변했대도 세상이 최고로 쳐주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나란 일 하면서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왔으면 아내인 당신이 날 더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애 낳기 전엔 당신이랑 벌이 비슷했거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뭘 대접 안 해줬어? 당신 맨날 당신이 돈 더 번다고 육아랑 집안일에 손도 안 대려고 하잖아. 그거 내가 다 받아주고 배려해준 건 기억도 안 나니? 근데 어떻게 배고픈 거 그 잠깐을 못 참아? 나 밥 안 차려. 당신이 직접 차려 먹어. 남편은 제가 돈을 적게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과 육아엔 손도 까딱 안 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항상 한다는 말이 그러게 진즉 대학을 나오지 그랬냐. 억울하면 빨리 직장 구해라. 등등 저에 대한 무시였죠. 아유,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얼굴도 못생긴 여절 누가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나? 나나 되니까 봉사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지. 뭐? 당신 얼굴은 뭐 백마타 왕자님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어따 대고 외모 비하야. 그냥 돈 못 벌어오니까 괜히 얼굴도 못나 보이고 그러네. 아유, 장난이야, 장난. 그래?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얼굴은 포크레인이 밟고 지나간 찐빵처럼 생겼어. 그 단추 뚫고 나올 것 같은 배는 구역질 날 정도로 흉하고. 왜? 기분 나빠? 나도 장난이야, 장난. 또한 남편은 자꾸 장난이랍시고 제 외모 품평까지 해댔습니다. 혼자 알바하랴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제가 외모 가꿀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 제가 똑같이 돌려주면 혼자 찔려선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또한 시모는 저만 보면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 머리 잘랐니? 네, 너무 길어서요. 요새 여자들 미용실 한번 가면 몇만 원씩 그냥 깨진다는데 너 팔자 좋다. 공무원인 우리 아들 월급으로 머리 자르고 쇼핑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잖니? 저 안 논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 머리요. 반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미용실요. 아이, 뭐, 아무튼. 너 우리 아들 돈 허투루 쓰기만 해라. 내가 항상 지켜볼 거야. 시모는 제가 무슨 남편 돈 축내는 빈대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말리는 시부와 시누이를 봐서 전 시댁에 가긴 갔었어요. 남편 또한 친정의 싹싹한 사위는 아니어도 가서 사위 노릇을 하긴 했었고 어쨌든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이 너무 나빠 전처럼 시댁에 자주 발걸음을 하진 않았죠. 그렇게 서운함을 듬뿍 안고 살아간 지 2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전 친한 언니가 걸어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전 언니에게 남편과 심호로 인한 고충을 조금 털어놓게 됐어요. 그때 언니가 제게 이런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운 좋게 면접까지 가도 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주르륵 면접에서 미끄러지더라. 아, 빨리 일을 구해야 이 서름에서 벗어날 텐데. 얘, 정취업 안 되면 너도 나처럼 자영업 해보는 거 어때? 나 쭈꾸미 집 운영하는 거 알지? 물론 다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엔 자영업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너 누가 알아? 장사 엄청 잘 돼서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수 있을지. 당시 언니의 동생과 쭈꾸미 가게를 하던 언닌 거리가 나쁘지 않다며 제게 장사를 조언해 준 겁니다. 게다가 관심 있으면 언니네 가게에서 일도 배우게 해주겠다기에 전 즉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언니의 가게에 취업했어요. 우선은 취업이 절실했었고 둘째론 정말 제 가게를 차려볼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음식 장사가 제 적성에도 맞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또한 제가 전만큼은 못해도 돈을 벌어오니 남편도 시모도 저만큼 절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그렇게 언니 가게에서 일한 지 8개월쯤 됐던 어느 날, 살 것이 있어 편의점에 들렀던 전 왠지 좋은 느낌이 들어 로또를 샀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하나만 더, 하나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로또는 제게 무려 2등이라는 대박 행운을 안겨주더군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두 번, 세 번 눈을 씻고 다시 확인했었죠. 함께 그 번호를 확인했던 남편은 너무 신난 나머지 집안을 마구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저는 갑자기 생긴 그 행운을 평소 계속 꿈꾸었던 창업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이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공금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써? 나 하고 싶은 거 많단 말이야. 이게 왜 공금이야? 이건 법적으로도 내 개인 재산이야. 그리고 당신, 내가 돈 잘 못 벌 때 맨날 돈 마음대로 썼잖아. 당신이 벌어온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냐면서 게임에 한 달에 몇십씩 쓰기도 하고 가끔은 100이 넘는 비싼 양주도 몇 병씩 사오고 나도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남편은 그전에도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제 말에 무조건 반대를 했었어요.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왜 자기까지 망하게 하려냐면서요. 심지어는 대졸자들도 망한다는 자영업을 고졸인 당신이 시작해서 얼마나 잘하겠냐며 근거 없는 학력 비하까지 해댔죠. 그래서 제 돈으로 차리겠다는 건데 남편은 제 돈을 탐내며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창업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언니 가게에서 한참 떨어진 동네에 쭈꾸미만 파는 곳이 아닌 쭈꾸미 삼겹살 가게를 차린 거죠. 정말 그 가게를 성공시키려
유명하다는 쭈꾸미 삼겹살 가게랑 가겐 다 가보고 연구했었어요. 저는 매운맛과 여러 가지 맛 등등 다양한 맛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또한 SNS 홍보도 열심히 한 덕에 제 가게는 처음부터 꽤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와, 당신 가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생각보다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로또가 정말 대박 행운을 물어다 준 건지 제 가게 매출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놀러 와본 남편과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입을 떡 벌릴 정도로요. 그렇게 점점 매출이 늘며 저희 가게는 인건비, 월세, 식자재비 등등을 전부 빼도 월에 1,000만 원 정도를 남길 수 있었어요. 물론 편차가 좀 있긴 했지만 그만큼 저희 가게는 꽤나 성공을 했던 겁니다. 여보, 왔어? 우리 집 가장?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아휴, 왜 이래? 당신이 언제부터 내 어깨를 주물러 줬다고. 에이, 그동안의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쑥스러워서 못 해준 거지. 이리 와봐. 근데 여보, 당신 원래부터 이렇게 예뻤나? 돈 잘 버니까 우리 마누라 미모도 아주 빛을 발하네. 남편은 완전히 돌변했어요. 맨날 저더러 못생겼다 못났다 하며 모든 집안일을 다 떠넘기던 사람이 어색하게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예쁘다고 해주는 등 너무 티나게 아양을 떨더라고요. 물론 잘해주는 거 좋죠. 그런데 돈 못 번다고 그렇게 절 구박하던 사람이 180도 돌변하니 좋다기보단 너무 속보이고 씁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제 가게를 이용해 자신이 생색까지 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어, 오늘 갑자기 친구들이 보자길래 일부러 당신 가게로 데려왔어. 다들 인사해. 우리 마누라 알지? 여기가 우리 가게야. 오늘 내가 화끈하게 쏠 테니까 배 터지게 먹어. 한 번은 남편이 친구들을 잔뜩 끌고 저희 가게에 왔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우선 남편의 친구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실컷 먹고 친구들을 돌려보낸 남편이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안 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오히려 무슨 헛소리냐는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뭐? 당신 남편한테도 돈 받게? 서운하게 왜 이래? 내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산다고 다들 데려온 거라며. 나 그 돈 다 내 돈 아니야. 직원들 줄 월급, 가게 운영비 전부 포함된 돈이야. 오늘은 내가 기분 좋게 대접한 셈 칠 테니까 앞으론 그러지 마. 알았어, 알았어.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 황당했지만 그냥 전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우선 저지르고 보면 된다 싶었는지 남편은 그 뒤에도 몇 번을 더 직장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다 돌아가며 데려오더라고요. 제가 못 오게 할까봐 연락도 하지 않고서요. 전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좋은 말로 몇 번을 더 경고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들어먹을 생각을 안 차 어느 날엔 그냥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내가 몇 번이나 봐줬지? 당신은 말로 해선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경찰 불러서 무전 취식으로 신고할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여보, 설마 진짜 신고하려고? 알았어. 잘못했어, 내가. 진짜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오늘만 봐줘. 어? 싫어. 안 봐줄 거니까 경찰서 가기 싫으면 계산해. 당장. 결국 그날 남편은 완전히 울상이 되어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으름장을 놨더니 그제야 더는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남편의 행동을 시모도 똑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시모 또한 제가 돈을 잘 벌게 되자 절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먼저 전화해 사과라더군요. 에이미야, 그동안 나한테 마음 많이 상했지? 너도 네 아들 결혼시켜보면 알 거야. 괜히 내 아들 고생시키는 것 같으면
며느리고 누구고 다 미워 보인다는 걸. 저는 설사 그렇다 해도 어머님처럼 절 구박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난 좀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구나. 저기 애미야.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 좀 내줄래? 우리 다시 좀 친해지자꾸나. 어? 솔직히 왜 시모의 속내가 보이지 않았겠어요? 전 그래도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아랫사람 된 도리인 것 같아 둘이 데이트를 하자는 시모의 부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시모는 사과의 의미라며 제게 백반을 사주더군요. 그리곤 절 백화점에 데려가더니 이것저것 입어보고 가방을 들여다보며 이러는 겁니다. 계산은 제가 아니고요. 우리 돈 잘 버는 며느리가 해줄 거예요. 에미야, 내가 그냥 아이 쇼핑만 하러 온 건데 너무 예뻐서 한번 입어봤다. 나 이거만 좀 사주면 안 되니? 내 팔자 이런 비싼 옷을 또 언제 사보겠어. 그거 별로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사도 돈만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이런 비싼 옷 손 떨려서 못 사요. 평소 시모가 제게 잘해줬다면야 기쁜 마음으로 사드렸겠죠. 하지만 너무 적나라한 의도에 거부감이 들어 전 일부러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결국 전 시모가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명품 가방 하나는 사드렸어요. 그래도 애 할머니고 남편 부모님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자 싶어서요. 어쨌든 시모가 제게 사과도 하고 밥도 사주셨으니 저도 못 이기는 척 효부 노릇을 했던 거죠. 아이고 예뻐라. 고맙다 애미야. 난 이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근데 어머님, 저도 부자는 아니라서 이런 선물 자주 못 해드려요. 오늘은 특별 선물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 못된 말씀 하지 말아주시게요. 아무렴, 그렇게 하다마다 내가 너무했었다고 말했잖니. 시모는 완전히 입이 찢어지더군요. 그날 전, 그래, 때론 이렇게라도 가족 사이를 잘 풀어나가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한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다음에 또 제게 전화를 걸더니 아예 절 백화점 앞으로 불러내려고 하더라고요. 딱 남편처럼 시모는 한 번으로 만족을 못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전 그때부턴 딱 잘라 거절한 뒤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댁으로 그냥 찾아뵐게요, 어머님. 하고 말한 뒤에요. 그렇게 몇 번 거절하고 시댁으로 찾아뵀더니 시모는 말을 뭐라고 못하고 뾰로통해 있더라고요. 또 시모는 앞서 말했듯 남편처럼 자신의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무전 취식을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 가게야. 며느라, 나 친구들한테 너희 가게 자랑 좀 하러 왔다. 저는 시모에게도 남편 때처럼 한 번은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곤 돌아가는 시모에게 또 이러시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하니 너는 가족 사이에 참 야박하다며 투덜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모는 막 도착했던 택시를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입 아플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딱 당신처럼 나한테 말도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더라. 이번엔 좋은 마음으로 대접해드렸지만 앞으로는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날 야박한 사람 취급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어머니께 말씀드려. 계속 내 호의를 권리처럼 이용했다가 당신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야박하게 굴려고? 진짜 너무하다. 돈 잘 버는 며느리 자랑 좀 하시고 싶을 수도 있지. 어머님 손주 낳고 취업 못하던 날 그렇게 구박했던 장본인이 어머님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난 아랫사람으로서 많이 양보해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 이상 가게 피해까지 보면서 어머님 자랑거리가 되어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삐죽 나오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말을 잘 전달하긴 했는지 시모는 더 이상 제 가게에 그렇게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전 시모에게도 남편에게도 못 받은 돈을 받아내려면 악착같이 받아낼 수도 있었어요. 제가 받은 감정적 서름을 갚아주려면요. 그래도 그러지 않았던 건 그들이 때론 미울지언정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 이외에도 자꾸 남편은 새로 나온 비싼 게임기 사달라, 차 바꿔달라, 시모는 효도 여행 보내달라, 가전을 바꿔달라.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과 시모에게 해준 것도 많았어요. 남편의 게임기는 아들과 같이 놀 수 있다기에 사줬고, 안 그래도 좀 큰 차로 바꾸고 싶었기에 차도 바꿔줬죠. 대신 제 명의로요. 시댁엔 저희 아들이 시댁에 가서 까불다 부숴먹은 TV를 변상 목적으로 훨씬 고가의 제품으로 바꿔드렸고, 친정 부모님 보내드릴 때 비슷한 금액으로 맞춰 시부모님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양가를 이런 일로 차별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은 제가 안 들어준 부탁만 떠올리고 서운해했기에 점점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해온 건 시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시누이와 시부마저 제게 자꾸 돈을 바랬거든요.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 시부모님에게도 시누이에게도 선물이나 용돈을 주긴 했지만 자꾸 그 이상을 바라니 이젠 슬슬 진절머리가 났어요. 시부와 시누이도 시모보다 멀쩡해 보였다 뿐이지 제 생일 때 10,000원짜리 한 장 준 적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부탁하는데 너무 거절만 하는 거 아니야? 처가 식구들한텐 잘해주면서 나 좀 서운하다. 서운해? 내 동생들은 내 생일 당신 생일이면 꼬박꼬박 돈이나 선물 보내던 애들이야. 근데 아가신 축하한다는 연락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없는 형편에도 우리한테 뭐라도 못 해줘서 안달이신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저 항상 바라기만 하시잖아. 그래도 난 최소한의 도린 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들어드린 부탁도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아쉬운 것만 생각해? 내가 당신이었으면 내가 보잘것 없을 때 그렇게 구박하던 어머님한테 이 정도 며느리 도리 하는 내가 오히려 고마웠을 거야. 남편은 그런 제게 자꾸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남편은 언젠가부터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저희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월급 해봐야 고작 300원짜리인데 그거 벌려고 스트레스 받느니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나 솔직히 일 너무 지겹단 말이야. 당신이 다른 일 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건 난 찬성 못해. 하지만 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절 도와주겠다며 주말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기겁했었습니다. 남편은 딱 카운터에만 앉아서 힘든 일은 하나도 돕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굉장한 갑질을 해댔거든요. 직원들을 무슨 자기 종처럼 부리는데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정말 혼났었네요. 남편에게 그런 무례한 면모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졌죠. 그날 하루도 그랬는데 아예 같이 운영하게 되면 얼마나 직원들을 무시할까 싶어 애초에 차단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태도가 가게 마이너스가 되면 됐지 플러스가 될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너무하다며 삐친 남편은 그 얘기를 시모에게 또 했나 보더군요. 그날 시댁에서 전 시모와 시부에게 더 황당한 말을 들었어요. 예미야, 가족끼리 같이 일하면 좋지. 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언젠 공무원을 세상에 최고로 쳐준다면서요, 어머님. 그래도 상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수입만 보장되면 자영업이 훨씬 낫지 않겠어? 안 그래요, 여보? 그래, 애미야. 가족끼리 같이 장사하면 좋지 않냐? 어? 그러지 말고 나도 하던 철물 좀 닦고 같이 일할까? 당신은 아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 아래에서 일을 하겠어요? 예, 애미야.
아예 너 우리한테 2호 좀 차려주면 안 되니? 그럼 우리가 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도 안 하고 알아서 벌어서 쓰면 되잖아.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와, 엄마 아빠 완전 굿 아이디어. 새언니, 새언니가 저 2호 좀 차려주면 저도 그 가게 가서 일할래요. 저 안 그래도 요새 회사 다니기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 시부모는 제게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2호점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좋은 일 아니냐면서요. 시누인 옆에서 박수까지 치며 동조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제 돈을 이미 자신들의 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조차 옆에서 잔뜩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절 보고 있길래 전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2호점 낼 생각 없어요. 있다고 해도 제가 엄선한 직원들 보내서 분점 낼 거고요. 다들 누가 보면 저한테도 맡겨놓은 줄 알겠어요? 전 식구들 요구를 당연하게 들어줘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게 저한테 좋은 일이죠? 아휴, 예. 누가 들으면 네가 우리한테 집이라도 한 채 해준 줄 알겠다. 고작 감질만 나게 조금 조금 해준 게 다면서 어디서 생색이니? 안 그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다들 참고 있는데 2호점까지 못 차려주겠다 이거야? 전 그게 제일 황당해요. 전 그래도 나름대로 가족으로서 해드릴 만큼 다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저한테 서운한 것만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머님이 저 그렇게 구박하셨던 일, 아버님과 아가씨한테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만 기억하고 더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려고요. 전 앞으론 그 어떤 요구도 안 들어드릴 거니까 자꾸 전화랑 문자까지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사람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또 서운하다 어쩐다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돈도 많으면서 2호점 하나 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우리 가족도 다 상처받았을 거야. 나도 받았어, 그 상처. 그리고 당신은 예외인 줄 알아? 당신한테도 앞으로 국물도 없을 테니까 똑바로 알아둬. 우리 친정 식구들은 내가 뭐 하나만 해줘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당신 가족은 날 딱 돈으로만 취급하잖아. 난 그래도 여태 당신 가족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도리를 다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도 당신 가족한테 선 딱 긋고 살 거야. 그 이후 남편은 제가 단단히 화가 난 걸 깨달았는지 제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반면 시댁 식구들은 제가 괘씸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책 잡히기 싫어서 꿋꿋이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는데요. 시부와 시누인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모는 제게 말도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시모의 생신이라 시댁에 갔었던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시부는 식사가 끝난 후 방에 들어가 있었고 시누인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에 방에서 퍼질러 자고 있었어요. 거실엔 저와 남편, 시모와 당시 9살이던 저희 아들까지 넷밖에 없었죠. 그날도 시모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했는지 눈치를 보다 시모에게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최근 제가 친정의 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 양변기로 바꿔드리기로 한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친정 화장실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예, 너 우리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서 네 친정엔 아주 다 퍼주고 사니?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시모가 이럴까봐 남편에게 친정 이야기를 시댁에 하지 말라고 말했었거든요. 시모가 날선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당황했죠. 저는 원래는 친정에 아예 새 집을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친정집은 아직까지 푸세식 화장실을 쓸 정도로 많이 낡았거든요. 하지만 오래 살던 집을 이제와 구태여 옮기고 싶지 않다며 고지식한 아빠가 계속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 용돈만 계속 보내드렸는데 최근 친정에 갔을 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요새 무릎이 안 좋아져서 앉아서 볼일 보기 힘들어 하더라. 그런 엄마의 걱정을 듣고 저는 화장실이라도 최신식으로 바꿔드리기로 했던 겁니다. 다행히 아빠도 그것까진 거절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서운한 거 꾹꾹 참고 있었는데 오늘 할 말은 해야겠다. 잘난 공무원 우리 아들 데려다가 네가 얼마나 고생을 시켰니? 그럼 이제 네가 우리 집에 더 잘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작 2호점 하나도 못 내주면서 친정엔 화장실을 바꿔줘? 너 우리가 우습니? 어머님이야말로 제 돈이 우스우세요? 제 돈으로 TV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명품 가방도 사셨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도 아가씨도 제 덕에 명절 생일 용돈 두둑이 받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희 친정에도 제가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잘하긴 했죠. 왜냐고요? 제가 힘들 때 저희 가족들은 없는 형편에도 계속 저한테 용돈 보내주고 응원해 줬었거든요. 어머님이랑은 아주 다르게요. 제가 성공하고 나서도 제가 좀 과하게 준다 싶으면 정색까지 하면서 거절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 친정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어머님은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뭐든 당당히 요구하세요? 뭐야? 그리고 저 때문에 남편이 고생을 해요? 제가 더 고생했죠. 같이 만든 아이 낳은 대가를 저 혼자 치르게 됐으니까요. 물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들은 무조건 낳을 거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어머님 그런 말씀은 전혀 맞지 않네요. 어머님 지금 2호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드린다고 해서 억하심정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전 입장 번복 안 해요. 친정에도 제가 번 돈 마음껏 쓸 거라고요. 저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지 않았습니까? 이젠 저도 이 집안이 지긋지긋하게 싫더라고요. 이젠 이 집안 며느리 자리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내질렀죠. 그때 시모는 저보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마음껏 써?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했으면서? 너 어디 친정에 한 푼이라도 써봐. 너 당장 이혼시킨다. 네, 누가 무섭다고 했나요? 바라던 바네요. 당신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혼시킨다니까 당신 집에 가면 당장 도장 찍을 준비해. 알았어? 제가 이때다 싶어 도장 찍겠다고 하자 시모는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진짜 덥석 물 줄 몰랐던 거죠. 그러자 입을 떡 벌린 채 시모와 제 설전을 지켜보던 남편은 시모를 향해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혼? 여보, 왜 나한테 그래? 난 가만히 있었어. 아이, 진짜. 어머니, 왜 자꾸 저희 집사람 속을 박박 긁으세요? 저랑 집사람은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혼 얘기 꺼내시냐고요? 솔직히 저희 집사람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꾸는 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전 저희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차라리 어머니랑 연을 끊고 말죠. 뭐? 연을 끊어?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지금 제 인생 망치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자식이 결혼했으면 이젠 남이다 생각하셔야지. 왜 괜한 말을 해서 절 이혼시키려고 드냐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노망이라도 나셨나 봐. 기분 풀어. 어? 뭐, 노망? 아이고, 조상님. 이놈이 지혜미한테 아주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뒷목을 잡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제야 시부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시누인 여태 자는지 나와보지도 않았고요. 당신 뭘 잘했다고 울어? 내가 방에서 다 들었는데 당신이 잘못했구만. 기분 상했으면 나처럼 그냥 방에 조용히 틀어박혀 있을 것이지. 아무튼 저 옆편에 주둥이가 문제야. 그리고 애미 너도 솔직히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만해라.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이니? 아니요. 전 이런 일이라서 더 이혼 생각 확고해졌는데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안 그래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가려운데 긁어주신 거죠. 전요. 더 이상 절 돈으로만 보는 이 집 식구로 못 남아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은근슬쩍 쌍방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시부에게 단호히 선을 긋곤 놀란 아이를 달래며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절 따라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원래 실언 잘하는 분인 거 알잖아. 내가 이렇게 빌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어? 당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싫으면 아예 보지 말고 살아. 그럼 되잖아. 난 보기 싫은 당신 가족 중에 당신도 포함이거든? 난 그래도 가족은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참고 잘해줬어. 당신도 당신 가족도 다. 근데 이젠 그 인내심의 끝이 왔을 뿐이야. 여보, 혹시 이혼 안 하면 우리 식구들이 자꾸 당신 찾아오기라도 할까봐 그래? 그런 거라면, 그래. 차라리 아예 2호점 우리 가족들한테 내주는 거 어때? 그거 하나 먹고 떨어지라고 던져주면 어머니 아버지도 내 동생도 당신한테 더 이상 돈 요구할 일도 없어질 거고,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행복한 거잖아. 대신 난 공무원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직장 다닐게. 그 와중에 남편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2호점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니, 난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길 원한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저 돈 잘 버는 날 놓치기 싫은 것 뿐이잖아. 난 가게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날 무시하고 구박했던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어.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잊어보려고 해도 안 잊히더라. 오히려 날 전하고 너무 다르게 대하는 당신 모습 볼 때마다 그때가 더 생생히 기억났어. 그래도 나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당신도 당신 가족도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 당신도 언젠간 내가 망하면 다시 구박하거나 아예 버릴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2호점 타령이나 하고 있지. 여보, 아니야. 나 진짜 안 그럴 거야. 아니? 난 그 말 안 믿어. 아니, 당신이 지금 진심이라고 해도 이젠 내가 당신이 싫어. 그러니까 우리 이만 갈라서 이 속물아. 남편은 제 발목까지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전 최선을 다한 만큼 더 이상 결혼 생활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없었어요. 전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됐죠. 다행히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했던 다음 날 시모가 절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시모는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에미야, 너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니? 아직 너희한테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동안 네 생각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우리 헌수가 나랑 인연 끊겠다고 아주 난리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면서 말이야. 난 그냥 내가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한 보답 좀 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러다 자식을 잃게 생겼어. 네 시아버지랑 시누이도 다 나 때문이라고만 하고 내가 너무 서럽다. 왜 자식 키운 보답을 저한테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젠 그 집 일은 제 알 바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서럽지 말게 하자고 제가 제 손으로 제 인생 다시 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그동안 아주머니 속내 다 알면서도 참고 맞춰드렸던 건 제가 선택한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랑 다르게 그쪽들은 절 돈으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젠 제가 먼저 손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봤자 소용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한심하게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모 한 사람에게 몰아갔나 보더라고요. 참 한심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전 관심을 껐죠. 이후 이혼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절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었는데요.
끝까지 제가 거절하자 이런 찌질한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 가게 지분이라도 좀 줘. 우린 부부였는데 거기에 내 지분도 있지 않겠어? 무슨 지분? 공동 재산으로 창업 좀 하게 해달라니까. 당신이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첨된 돈으로 차린 가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법 공부 좀 해라. 어? 끝까지 돈, 돈, 돈. 당신은 그 몸에 붙은 돈귀신부터 안 쫓아내면 아마 인생 자체가 꼬일 거야. 정신 좀 차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전 드디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전 이혼 후 아이와 둘이 새 집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친정의 화장실도 싹 바꿔드렸죠. 아니, 전 아빠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 화장실뿐 아니라 집안 내부도 싹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도 싫다, 도시로 와서 저와 아이와 함께 도시에서 사는 것도 싫다 하는 부모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던 최대한의 효도였어요. 이후로도 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자주 놀러도 가며 아주 잘 지냈죠. 그런데 자꾸 전 남편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매달리더군요. 여보, 솔직히 내가 나 같은 돌식 여자 소개도 받고 해봤는데 당신처럼 참한 여자가 없어. 그래? 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나 요새 가게 안 돼서 월에 100만 원도 못 남겨. 100?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지켜봤는데 아직 손님이 우글우글하던데. 당신이야말로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참해서가 아니라 돈 잘 벌어서 아쉬웠던 거 방금 다 들통났거든? 그리고 내가 쫄딱 망한다고 한들 당신한텐 절대 안 돌아가니까 꿈 깨.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전 남편이 다니던 지자체에 민원까지 넣겠다고 하자 그제야 그놈은 절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이혼 후 지금은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전 중학교 동창이던 친구와 조심스레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일찌감치 사별한 뒤 혼자 살던 사람으로 워낙 인성이 좋다는 평판이 자자했었죠. 그 사람은 지금 사춘기인 저희 아들에게도 조심스레 다가와 주어 지금은 제가 모르는 아들의 고민 상담도 해줄 만큼 저희 아들과 친하게 지내주고 있습니다. 또 벌써 두어 번 뵀던 저희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와중 올해 초인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전 시모가 가게로 절 찾아왔더군요. 이른이 넘은 시모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미야, 잘 지냈니? 왜 오셨어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아직도 나한테 화가 많이 났니?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들한테 좀 돌아와 주면 안 되겠어? 우리 아들 요새 무슨 술집 여자한테 푹 빠져서 돈을 있는 대로 다 퍼부어주고 살고 있다. 얼마 전엔 카드값이 무슨 300이 모자라다면서 우리한테까지 돈을 타갔어. 내가 아들이 만나는 여자 정체 알고 기겁해서 뜯어 말렸거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망한 자기 인생 더 방해하지 말고 돈이나 내놓으라더구나. 아휴, 걔가 왜 그렇게 못되게 변했다니. 제발 네가 와서 사람 좀 만들어줘라. 네가 돌아온다면 분명 정신 차릴 거다. 그 인간 자기 자식 낳은 절 돈 못 번다고 구박했을 때부터 싹수가 노랬던 걸 여태 모르셨어요?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 된 저한테 이러셔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있을 때나 저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저 재혼할 사람 있으니까 앞으로 서로 또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이만 가주세요. 재혼할 사람이 있다는 제 말에 시모는 좌절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곤 터덜터덜 돌아간 뒤 다신 찾아오는 일이 없었죠. 이렇게 지금 전 남편은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시모는 이미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 후회의 길을 걷게 된 건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
제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을 끝까지 가족으로 대하려고 노력한 반면 그들은 절 돈으로만 봤으니까요. 내게 돈이 있고 업골 따라서 날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또는 나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는 법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요즘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요. 저희 가게도 제가 이혼할 당시보다 매출이 뚝 떨어져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벼뜰 날도 오는 법이니 저와 같은 자영업자분들께 힘내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